사실은 그 판결문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내린 그 판결문은 설주한 변호사 계시지만 그 읽어보면 오늘 전주혜 의원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그 SBS 방송에 나와서 이런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가면 그 가처분 그냥 당한다는 거죠. 그 인용될 수밖에 없다는 인용된다? 식으로 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저도 이제 읽어보면서 일단은 그 새벽에 새벽 1시에 그걸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당 역사상 윤리위가 새벽 1시에 그런 걸 발표한 거를 저는 듣도 보도 못했고 그다음에 그 발표를 통해서 윤리위가 당대표를 제명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처음 봤는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그 대상이 된 사람을 아예 범인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범죄자야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피아고 테러리스트고 뭐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고 폭탄 테러를 자행한 마피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네. 미리 그 논고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고 선정을 해놓고서 논고를 진행시켜서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판사라면 만약에. 그다음에 또 그 뒷부분을 보면 이분이 본인에 대해서 막 감정을 노출하잖아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공격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판결문이 아주 사적인 그 감정에 의해서 그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냥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굉장히 그 특이한 주장들을 막 해놨어요. 뭐 좀 어려운 얘기를 해놨어. 거기 보면 제가 이제 페북에도 쓰긴 썼는데 예. 그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요. 잠깐만요. 그 한동훈 측근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뭐 모욕하는 누군가 오늘 밤은 아무도 관심 없는 누군가가 갈아 넣은 헌신적 대가라는 걸 알아야 된다. 뭐 그러니까 그런 뭐 너무 감성적이고 네. 감정적인 표현도 갑자기? 그렇거니와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여론을 조작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편견의 단내리기, 뭐 선택적 인식, 이용 가능한 휴리스틱, 밴드웨건 효과, 블라인드 스팟 편견,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늘어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난 척을 엄청 하신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본인이 무슨 쓴 책 있잖아요. 심리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거기다 이제 넣은 거예요. 네네. 아니 도대체가 무슨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자기 책에 있는 글들을 왜 거기다가 자기 책 홍보하려고 지금 한 건가요? 그걸 다 올려놨어.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역시 기자들도 이상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찾아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기 본인의 책에서 그 대목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거기다 써놨다 판결문에다 일종의 자기 복제 내지는 자기 표절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저것을 다 따져 보면 그 윤리위라는 것들이 그 밤에 그렇게 무슨 그 비상계엄 내리듯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다 모든 것들이 적절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더구나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저하고 한동훈 대표가 똑같이 저한테는 전화를 걸어왔어요. 직원이 언제요? 월요일 날. 그래서 화요일 날 올해. 그래서 제가 난 못 간다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직장 나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하루 전날 전화. 하루 전날 전화해서 그도 저녁에 하루 전날 저녁 6시 가까이에 전화를 해서 다음 날 와라 그러면 그 무슨 내가 무슨 뭐 죄 짓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도 최소한 5일 전에 서면으로 뭘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해요. 저 법정의 출두 시간을. 그런데 그냥 하루 전날 그래서 아니 무슨 칼자루 쥐고 휘두르는 무슨 깡패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러고 저는 항의를 했더니 그 다음날 그걸 보냈어요. 제가 써보냈더니 점심 무렵에 그럼 오늘 안 오셔도 된다 이렇게 저는 받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한테도 그냥 문자로 보냈대요. 오시라고. 밤에 저녁에. 왜 누구한테는 전화하고 누구는 문자하죠? 원래 그래요?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 대표가 워낙 뭐 많이 오니까 안 보죠. 안 보지 당연히. 네, 그럼요. 저도 안 보는데 네. 여기 모르는 사람 번호에 있는 거를 이름이 찍히기 전에는 그걸 누구 걸 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봤지. 네. 그래놓고서 자기들이 내일 와라라는 것들이 전 6시 반까지 오라고 그러고 한동훈 대표 7시 반까지 오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상대방이 봤는지 안 봤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그런 절차상의 하자, 예. 그리고 내용상의 하자로 가득 찬 겁니까? 한밤중에 기습 제명이네요. 그야말로 마치 옛날에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 나이가 드러나겠지만 옛날에 YS가 1979년에 YS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명이 됐거든요. 제명전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예. 근데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 태어나셨을 때 고등학교 다니셨네.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음. 얼마나 엉터리였냐 하면 그렇게 발표를 해놓고 9시간 뒤에 내용을 또 바꿔요. 그래요. 결정문 내용을 두 예. 번이나 바꿨죠. 2번이나 바꿔요. 예. 처음에는 한동훈이 그 글을 썼다라고 했다가 9시간 뒤에는 한동훈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것 같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바꿀 때는 가족들로 추정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네. 바꾸는 거예요. 톤을 점점 흐렸습니다. 뭔가 그렇죠. 캥기는 게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걸 보면서 기자들도 굉장히 불쾌해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너는 살인죄를 저질러서 사형에 처한다라고 땅땅땅 해놓고서 9시간 뒤에 근데 사형에 처하는 거 그냥 놔두고 살인죄는 아니고 강도인가봐 이렇게 얘기했다가 예. 또 다시 조금 있다가 강도가 아니고 절도였나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도대체가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고 주류 보수 정당이잖아요. 도대체 어쩌다 국민의힘이 이 지경이 돼버렸는지 저는 그 당의 최고위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쩌다가 저런 사람들이 윤리위원장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걸 하면서 그 사람들은 다 그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부정선거를 인정을 하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망상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 윤리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당무감사위원장을 해서 남들을 심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일단 결정문부터 좀 하자가 말랐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데 변호사로서 그 결정문 보셨을 때 어땠어요? 뭐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특정을 한다면 읽었어요 그거? 안 읽었죠? 기사 정도 나온 것만. 그치. 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그걸 뭐야? 읽고 있어요? 아니 그 8쪽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근데 쭉 읽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나는 짜증이 나서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일단 구조가. 그게 이제 우리 판결문과 같은 그 거죠.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안 들어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어떤 좀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딱 눈에 봤을 때 다 읽지 않더라도 이렇게 스킵을 하더라도 대충 이렇게 해서 뭘 근거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게 보이는데 되게 뭐 장황하게 써져 있더라고요. 저희 맞아요. 좀 보다 보니까 그래서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기사화된 것만 좀 봤었고 봤을 때 어땠어요? 아니 그게 이제까지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문이 공개된 적도 없었거니와 그렇게 주저리 뭔가 본인들은 고민을 많이 했다는 형식으로 어떤 그런 걸 보여주고자 좀 주저리 많이 쓴 거 있는데 아니 결론을 얘기하는데 굳이 그렇게 내용을 많이 쓸 필요가 있어요. 만약 진짜 징계를 한다고 한다면 그냥 뭐 어디 품위유지 위반인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해서 뭐 한동훈 대표는 뭐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해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근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네. 논리 구성이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으로 주저리 논리 하는 구성이 거지. 안 돼. 그러니까 제일 논리 구성 안 될 때는 결론만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일단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넘어온 그 주장 자체가 조작된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호선 씨가 그걸 인정을 했어. 예를 들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199건을 진영구라는 이름으로 된 걸로 조작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원래 가족들 이름으로 쓰인 건 1030건인가 되는데 그것을 1600건이라고 발표를 해서 601건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쓴 거를 갖다가 올려놓은 거야. 그렇게 발표를 한 다음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게 고소가 됐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걸 고소를 했어. 네네. 허위다. 그리고 다른 당원 책임 당원들도 수백 명이 연명을 해서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호선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내가 그렇게 틀리게 발표를 한 것은 당사자들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기상천외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저는
옛날에 유시민이 그 정경심 씨가 그 동양대학교에 가서 컴퓨터 바꿔치기 하러 갔을 때 그게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라고 얘기한 이래로 이호선 씨가 하는 얘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더구나 법대 교수야. 예. 예? 모 대학교의 법대 학장 잘리긴 했지만 그것까지 했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논리를 본인이 잘못했다고 시인한 그런 당무감사 결과를 윤리위원회가 그대로 가져가서 그것을 전혀 검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렇게 언론 보도가 많이 났는데도 거기에 기초해서 결정문이 그 한동훈 윤리위에. 대표를 네. 제명을 한 거예요. 네. 제명을 했는데 그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는 그 단계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족들인데 이미 탈당한 가족들인데 그 가족들이 그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당 대표가 제명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무슨 연좌제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구성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18장의 결정문을 8지역으로 돼 있는데 네. 아마 그거 어지간한 인내심 가지고는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읽기가 쉽지 않을 그래. 겁니다. 눈에 안 들어와 일단.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 글 자체가. 왔다 갔다 예, 왔다 예, 갔다. 이 그리고 근데 만연체를 싫어해. 제가. 근데 네. 궁금한 게 이렇게 두 번씩 수정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미 결정문이라는 걸 두 번이나 수정해서 그러니까- 다시 배포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말이 안 괜찮은 거야? 법 절차가?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네. 정당 내에서의 어떤 이런 판결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근데 없지만 정당 내에서의 네. 절차 결정문이지, 결정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판단이 없어서 그냥 뭐라- 쪽팔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얼마만큼 아니, 두 번이나 수정한 거 얼마나 쪽팔려요. 절차가 투박하다는 걸 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박하다. 지금 이게 당권파가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절차 자체가 굉장히 좀 아, 이거는- 투박하고 굉장히 스무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로 따지면 그냥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거야. 그 기사를 네. 썼어. 그래서 8시 뉴스에 나갔는데 나중에 두 번이나 수정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아까 기사는 수정하죠 보통. 아니, 수정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끔. 만약에 수정을 하는 건 되게 큰일이에요. 아, 정정 보도라고 하면서 그래요? 대대적으로 아. 보도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뭐 등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팩트가 내가 보도를 했어. 네, 누가 무슨 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네.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9시간 뒤에 정정 보도를 했어. 네. 근데 그 정정 보도도 또 사실이 아니야. 야, 또 그러면 두 번 아, 또 정정 보도를 해야 돼.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네, 어떻게- 편집국장 물러나야 돼요. 그쵸. 그리고 해당 기자는 기자로서의 신뢰를 완전 아니, 저버리기 그럼 뭐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도국에서 퇴출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기자들이 싫어한다는 말을 아까 하셨고. 아, 당연하죠. 이렇게 한 번 제대로 나온 게 아니 윤리위에서 결정문입니다. 뭐 러브레터예요? 아, 러브레터는 사랑은 고쳐 쓸 수가 없나? 갑자기 연필로 고쳤어요. 근데 웃기게 이쪽에서 윤리위에서 예. 그렇게 바꾼 이유에 대해서 그 급하게 그 시간상에 급하게 발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달라 그러는데 급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 응. 아니 누가 새벽에 그걸 발표하라고 누가 그랬냐고요 아니, 도대체. 급할 이유가 아니, 뭐가 있나? 전통이 되겠어 이제 밤중에 뭐 하는 게. 왜? 급할 왜 급해? 국민의힘에서 밤중에 뭐 하는 게. 그러니까 일부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에 맞춰서 일부러 이거 약간 두 개로 오버립 시키려고 급하게 냈다라는 오해를 받는 거죠. 그 오해인지 진짜인지 잘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저는 지금 당권파가 하는 게 단순히 충동적이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계획적이었다. 예, 어느 정도 계획을 두고 오. 이게 한 거지 그냥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거사이를 잡은 것도 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잖아요. 몸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논란을 만들어 놓고 이제 비난을 못 하도록 이제 본인 이제 단식으로 단식하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이게. 근데 저게 이재명 대통령도 잘 쓰던 방법이었거든. 그때 단식이 어찌 보면 당내에서 불만이 표출하고 어떤 당에서 그 예를 들어서 비명과 친명 사이에 어떤 비명들의 조금 당대표 흔들기가 있었던 시도가 있었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 국면을 저는 뭐 그냥 한다? 전혀 저는 이거 미리 다 계산했다. 하에 저는 진행되고 있다. 근데 사실 원래 같으면 오늘 최고위에서 제명을 의결하는 거였잖아요. 아마 이 정도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했을 거라 생각해요. 아,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 예. 당연히 이 정도 당연히 반발할 거라고 생각을 반발이 하고 근데 너무 여기서 크면 밀어붙이면 오히려 예. 더 역풍이 커지니까 그래서 좀 미루고
미루는 이게 것까지도 폭발했을 때 그것을 뜸을 들이면서도 힘을 빼야 되니까. 그럼 미루는 것까지도 계산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그럴 정도의 능력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그럴 정도로 누군가 계산을 정교하게 계산을 한 하고 사람이 없어요. 세련되게 전략가가 아니 없어. 세련되진 않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련되진 않는데 뭔가 투박투박한데 막 그냥 삐끗삐끗한 것 같은데 뭔가 사전에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는 한 것 같긴 해요. A안 B안 그리고 C안 지금 장동익 대표가 계속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는 조금 강성 유튜브만 나갔어요.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갑자기 좀 레거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언론, 우리가 뭐라는 종편이라든지 큰 종편. 언론사에 네. 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입국열차 왜 안 나오지? 본인이 페북도 해요. 예, 페북에 예, 본인이 쓰는지 모르지만 안 쓰겠죠 본인이. 이제 어떻게 올리기 써. 시작해. 올리기 시작하는데 뭐 그런 걸 보면 이제 나도 뭔가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목표는 확실히 있어. 목표는 뭐 한동훈과 그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고름 짜내듯이 짜내야 된다. 그거는 목표는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제거가 목표야. 네, 그렇죠. 국민의힘에서의 제거가 목표고 그걸 향해서 가는 것 같아. 그건 목표는 있는데 네. 그것을 그 실현하는 방법의 세련됨이라든가 네. 전략이라든가 이런 건 그건 없어. 없다. 그러면 기획적으로 본다. 그럼 아니 저는 최고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다고 봐요. 최고께서는 전체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전체적으로 그 윤리위 결정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즉흥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제명을 하려고는 하지만 네. 그 방식을 꼭 그날 저녁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을 받은 그날 저녁에 갑작스럽게 그거 결정을 내려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두 개가 제일 큰 뉴스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 다음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다 근데 묻혔어. 다 덮여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입국열차에서도 김경 단독 보도를 했는데 네. 아무도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가 살아버렸어 갑자기. 김병기가 묻혀버렸어. 예. 묻혀버렸어. 왜? 근거에 아니 여기다가 근거도 이걸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너무 다 컸어. 덮어버렸어. 근데 장동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당권파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지금은 오로지 내부 정리가 본인들의 가장 지상 목표예요. 가장 먼저 제일 눈앞에 있는 지상 목표가 내부 정리? 거기서 네, 얘기하는 네. 내부 정리는 한동훈 제거인가요? 한동훈, 그렇죠. 소위 말하는 한동훈 팔을 친한계를 다 제거, 일단 밀어내는 거죠. 마피아 게임으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아니 맨날 얘기해 왔잖아요. 자기들이 그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대놓고 근데 대놓고 한동훈- 한동훈을 얘기한 적은 아니 없으니까. 대표도 얘기했잖아. 장동혁 대표도 뭐라죠? 걸림돌. 걸림돌을 제거해야지. 걸림돌이 누구라고 말하지 걸림돌 한동훈 대표지. 뭐. 그렇긴 해요. 누가 눈 가리고 그렇게 아웅이긴 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제가 네. 보니까 그날 저녁에 그 글 자체가 굉장히 감정적이잖아요. 그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도 이제 평생 신문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사 같은 것들을 봤는데 야 어떻게 저도 법조 기자도 했어요. 법조 팀장도 해서 대법원 판결문 같은 거 기사 쓰기 위해서 열심히 보고 그랬거든. 근데 야 어떻게 이렇게 감정적인 글을 쓰지? 근데 이 감정이 막 묻어나와서 쟤를 죽여버려야 돼라는 어떤 그런 감정이 막 묻어나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윤석열 그 구속 사형 이런 선고를 받으면서 이걸 썼겠구나. 이걸 듣고 나서 이걸 썼겠구나.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업되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 쓴 사람은 이제 윤리위원장 그 교수. 그런 것 같아요. 네, 교수가 썼대요. 윤민우 교수가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책에 있는 내용 거기서 썼겠지. 네네네. 그런 거 보면 여기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을 받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그냥 뭐랄까 깨갱깽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좌절하고 뭐 분통 터뜨리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일종의 먹잇감을 던져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신 화내준 거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 그거 있잖아. 윤석열 이렇게 된 게 다 한동훈이 한동훈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동훈을 제거해버렸어. 잘라버렸어. 라는 식의 그런 액션으로 나온 거 그렇지 않으면 멀쩡한 대낮에 결정을 해도 난리가 날 텐데 그거를 새벽 1시에 이미 마감이 다 끝난 신문사 진짜. 다 마감 끝나고 방송 다 종영되고 난 다음에 그걸 발표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설 변호사 얘기한 대로 목표가 분명하죠. 당권파라고 얘기하셨는데 당권파. 그 당권파가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진짜로 참모가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참모 없어요. 네. 장동혁 대표 이론들이- 참모 없다. 네, 근데 다 참모 같이 다니는 없은 사람 썰. 뭐 비서실장 박준태 씨나 네. 뭐 몇 명이 있는데 그 참모라면은 무슨 전략적 사고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거기 전략적 사고하는 사람이 김민수 지금 그 양반 네, 뭐 위원장. 아시다시피 그 아무런 정치 경력이라는 게 뭐 그냥 출마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극우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거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신동욱 씨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험 일천해요. 거기 있는 사람이 김재원 정도인데 그럼 김재원은 그 장동혁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에요, 사실은. 약간 지금 덕고다이가 돼버려. 예, 아. 그 사람 은 원래 그래요. 누가요? 장동혁 대표가? 아니, 김재원 씨 김재원 그리고 대표가. 김문수 씨의 책사였잖아요. 네. 그 장동혁과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천받기 위해서 경북 도지사 나가기 위해서 지금 거기서 그냥 그 온갖 견마지로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경북 도지사에 나가도 저는 그 최고위원을 사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기상천외한 얘기를 하면서까지 제가 이렇게까지 대표님을 옹이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뭐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가깝지도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상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댓글에서 뭐라고 올라온 줄 알아요? 몰라요. 고성국.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말씀이 고성국.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진짜로요? 이번에 뽑은 네. 조광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외 당협위원장이신데 이분 이제 민주당에 있다가 왔잖아요. 남양주시장 네, 남양주시장 했고 이분이 이제 좀 전략적 사고를 하는 분이에요. 이분하고 고성국 씨도 본인 스스로 제가 보기엔 전혀 전략적이지 않은데 왜냐면 이분이랑 같이 한 사람이 다 망했거든.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망했어. 그러니까 뭐 전혀 전략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본인은 뭐 전략가라고 계속 주장하시니까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 우리가 극우라고 얘기하는 분들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 지도부의 장동혁 대표가 내리는 결정이 무슨 뭐 전체적으로 우리 당내에 있는 세력들과 당의 전략가들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윤 어게인 세력의 얼마 남지 않은 그 윤 어게인 세력 당내에도 있거든요. 당직자들 중에서도 있어요. 당직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 한동훈이 죽이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그리고 윤 어게인 세력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고성국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서 봤는데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고성국의 지시에 따르는 게 아니라 정해진 걸 고성국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상당히 조직적이긴 하네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잘 반대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뭘 네. 결정해서 네. 그걸 고성국 씨가 얘기하는 건 근데- 아닌 것 같고 근데- 왜냐하면 고성국 씨가 네. 그 방송에서 썸네일로 막 얘기하잖아요. 네. 며칠 뒤에 그게 돼요. 글로 가요. 인터넷 그러면 김어준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지금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예전에 김어준 씨 낙검수 그 예전에 할 때 네. MB 정부 때 할 때 처음 게스트가 누군지 알아요? 고성국. 고성국. 오 마이 그리고 갓. 옛날 김어준 씨가 무슨 방송 펑크 나고 우와, 그래서 우리 데이터 DJ 했던 사람이 고성국이에요. 우리 그 영상 찾아보자. 아니 왜냐면 고성국 씨가 그렇게 바뀐 원래 거예요, 거의? 좌파였어요. 그래서 그 왜냐면 저는 알아요. 네. 같은 대학 나왔어요. 근데 거기 제가 알기에는 고대. 심지어 과도 같아요. 네, 근데 정치외교학과. 네, 근데 이분이 제가 알기에는 대학원 노조위원장인가 했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뭐 막 대학원 대학원도 노조위원장. 나와서 박사예요. 네. 아니 근데 하여튼 박사님이야. 그분이 되게 아, 예전에는 좀 잘 맞추기도 하고 이게 아니. 정치를 보는 눈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대요. 그럼- 저도 그때 약간 또 고성국 씨를 몰랐었는데 최근에 그런 이력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거기서 그래서 본인도 지금 우파에 김어준 하고 있잖아요. 서로 누가 우파의 김어준이라고 누가 정했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뭐 아니, 저는 그렇게- 극자다 구구라고 생각하니까. 그 통하니까, 이전에는 그런 통하니까. 정도의 지위에 오르지 못했었어요. 근데 황교안
대표 근데 시절부터 조금, 황교안 네. 시절에 결국은 그때 선거 폭망했잖아요, 우리. 계속 길거리 나가라, 뭐 삭발해라. 그래서 황교안 대표 머리 삭발하고 길거리 나가고 뭐 온갖 짓 다 했는데 결국 폭망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마치 무슨 뭐 그 구루라고 그러죠. 뭐 그 뒤에서 이렇게 지시하는 멘토 같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도 그 다음에 또 뭐 굉장히 잠잠해졌었거든요. 왜냐면 이거 망했으니까 황교안 체제가 망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지금 그 장동혁 체제가 들어서면서 또 다시 부활했어요. 이분이 네. 마치 무슨 우리 당의 뒤에서 마쿠의 실력자인 것처럼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예. 심지어는 뭐라 그랬냐면요. 이번에 야 한동훈이는 무조건 잘라야 되고 그 다음은 오세훈이야.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늘 이분이 한 대로 됐다면 그럼 다음은 진짜 오세훈이 마피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자기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좌파고 마피아야. 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테러리스트. 다 잘라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당에서 그나마 조금 저 중도 합리 보수 뭐 이런 분들을 다 제거해낸 다음에 극우들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당을 극우당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있는데 같이 하시면 되지. 그러면 그분들하고 그쪽으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파이가 훨씬 커. 여기 돈이 많아서 그래. 여기 먹거리가 많아. 그러니까 극우 적과 꿀이 분들. 흐르는 땅이. 아니 여기는 의원도 지금 107명이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이 돈이 많아. 재산이 기본적으로. 재산도 많지. 부동산도 그다음에 이제 있고. 공천하려면은 우르르 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공천과 관련해서 그렇지. 상당한 뭔가 그렇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 그리고 저쪽 당에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조원진 당, 무슨 그 황교안 당, 그다음에 이번에 구속되신 정강훈 당. 네. 그럼 뭐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웃긴 게 그 조원진 씨도 대구에 출마하겠다고. 대구에 누군가가 시장으로 나가면 그 자리 내가 가겠다라고서 지금 이렇게 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에서 뭐 당하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당에 그럼 뭐예요? 야 우리 공화당에 우리 당원들 다 끌고 갈게. 그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마쿠 딜이 이루어지면 그런 걸로 이루어지겠지. 우리 공화당 당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몇 명이에요? 몰라 나. 그래서 몇 명인지 있는 모르지만 줄도 잘 모르실 거야.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 저 대선 후보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우리 공화당에서 맨날 공지를 우리 공화당 게시판에 올렸어요. 가서 도와주자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그 도와주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다 게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조원진 씨가 나도 빨리 배지 달고 그다음에 이 당을 색깔을 그 지금 이런 당에서 우리와 비슷한 당 쪽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분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황교안 씨도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저기 누구야 네. 그 전환기 정광훈 씨. 전광훈 목사도 그럴 것 같고 뭐 전환기 씨도 비슷하니까. 예. 그렇죠. 전환기. 뭐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예. 황교안 씨가 우리 장동혁 대표가 예.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한동훈 대표가 그걸 문제를 삼아서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갑작스럽게 그 시위를 하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래서 판을 확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 황교안이 평택에 출마를 하겠다네. 이번에 맞아요. 재보궐선거에. 유이동 의원 출마에 저는 들으면서 왜 이렇게 부끄럽죠? 그리고 우리 지금 대구 시민분들 입국 열차 올라타신 우리 대구 시민분들 난리 났습니다. 대구는 극우 안 뽑는데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200만 명, 236만 명 들어와주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슈퍼챗 보내주신 우리 이미숙 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실 고성국 같은 고성국 유튜버 박사님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아. 자꾸 맞아요. 관심을 주면 안 돼. 맞아. 근데 모든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하니까 아니 이거 진짜 관심 주면 안 돼요. 그 사람 등치만 키우는 거예요. 왜 맞아요. 존재감만 키우는 맞아요. 거예요. 나는 솔직히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서 네. 아니 공당의 최고위원이 왜 가서 그래? 완전히 넙죽넙죽하면서 굽실굽실하면서 와. 그 상황 모시듯이 야 진짜. 근데 이제는 대박. 우리 공화당 당원이요. 아니 근데 그걸 욕을 못 하겠어. 아니 지금 정부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들도 다 김어준 가서 저러고 있으니 맞아요. 뭐 말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욕을 그 못 하겠어. 플랫폼을 잘 이제- 정하셔야 돼요. 이제는 아니 근데 그걸 욕하면 안 되지.
아니 왜냐면 김어준 나가서 저러는데. 당 대표하고 비서실장이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네. 이게 정상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해야 될 것을 거기서 발표하고 앉았어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안 봐요. 안 보죠. 그거 왜 봐요? 아니 안 보니까 그런 얘기 했는데 몰라. 모르고 있다가 하는 것도 힘든데 다른 왜 데 스트레스를 가서 받아? 다른 데 가서 그게 다른 뉴스화가 되면 그때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왜 나같이 안 보는 국민들한테는 왜 국민도 알아야 아니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맞아. 이상한 생각이 지금 뉴노멀이 돼버렸어.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솔직히 예전에 뭐 이 보수 진영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고성국 TV나 뭐 이런 데 나가서 하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뭐 그걸 가지고 욕할 수도 없어. 맞아요. 내가 보니까 뉴노멀 맞는 아니 말이네요. 김어준 가서 저러고 있는데 아니 그럼 공영방송을 왜 만들어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다 이거 민영화했으면 좋겠어. 세금으로. 난 KBS는 어. 공영방송 하는 게 맞는데 MBC도 그냥 공영방송 할 아니 공영방송에 자격이 아니래. 없어요. 자격이 아니래. MBC는 네. 진짜 저는 아예 거기는 뭐, 보지도 않지만은 보지 마세요. 아니 그건 뭘 봐, 근데 또. 저는 하여튼 딴 건 모르겠지만 네. 아니 왜 공영방송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국민 세금으로 맞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 거기 나가서 하지 않고 그런 개인 유튜버에 나가서 하냐고요. 그거는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직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거거든요. 공공재 안 그러면 쓰고. 설주한 변호사 얘기대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김어준 방송 보지도 않는데 그럼 그거를 그 사람들 그쵸. 그 김어준 방송을 보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공적 그쵸. 지위 남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웃기는 거지 지금. 그들에게 우리는 국민이 아니야. 알려야 될 국민의 맞아요. 대상이 아닌 없다는 거예요. 거예요. 어차피 처음부터 특정의 아니, 몇 명만 보면 돼. 아니 진짜 웃긴 게 네. 무슨 뭐 금융 뭐 공정거래위원장이 거기 가서 무슨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몰라 저녁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저녁 때 다른 방송 가서 이게 아이템이 되니까 그때 안 거예요. 아니 뭐 비서실장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다 나오고. 좀 그러니까 그래. 하여튼 그래서 네. 이쪽에 예를 들어서 왼쪽도 저러는데 이쪽도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말을 이제 비판을 못 할 수가 하겠어. 없다. 솔직히. 타당한 말씀이세요. 네.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이러고들 있는지 진짜로, 네. 진짜로 진짜 지금 저는- 걱정입니다. 아니 이게 국민의힘대로 지금 뭐 정신이 없어서 그러긴 한데 솔직히 그러니까 대통령도 잘하고 그러니까 외교를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 잘 써. 대통령이 지지율 관리를 잘해요. 저도요. 그래서 이 와중에 이 난리통에 그나마 일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인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해외 자꾸 나가고 그러니까 일본이랑 드럼 치고 있고 그러니까 불리한 이슈가 터지면 이거 외교 진짜- 외교 일정을 잡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 네. 그래서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 특별한 게 없어. 없어. 내용 가면 그냥 가서 뭐 네. 그런 거예요. 맞아. 샤오미 폰으로 그냥 셀카 찍고 일본 드럼 가서 드럼 치고. 치고 그거 왜 뭐가 있냐고. 아니, 실수. 근데 사실은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 아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좀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사실 중국이나 일본과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하는데 당장의 성과가 없어도 맞아요. 예. 일단은 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일본과 원수가 되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중국과 원수가 돼요. 근데 사실 그거는 현명한 태도는 아니거든. 맞아. 그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적어도 투표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과는 그런 관계를 맺었을지 몰라도 국가 원수로서는 다른 국가, 우리 주변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토도 좁고 자원도 없고 결국은 무역 그리고 인적 자본 이런 걸 갖고 살 수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려면 중국같이 큰 시장, 일본같이 큰 시장 여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아니 저 무시하는 거 아닌데 하여튼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지지율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 영악하다 그러잖아요. 잘해, 영악하다 잘해. 그러잖아. 예. 나는 개인적으로 교활하다 어.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싫으면 그 사람 화장실 가는 것도 싫다 하잖아요. 아니, 근데 다 싫은 그런 거 거야? 잘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윤석열 대통령 때는 되게 신기했던 거지. 외교 대통령이 열심히 했어요. 외교 갔다 오면 다 지지율 더 떨어져. 그랬죠. 항상. 그랬죠. 아니, 노래도 그게 더 부르고 다 신기했던 했는데. 거야. 그렇죠. 보통 외교 그렇죠. 갔다 오면 컨벤션이 일어나서 오르죠. 예. 그냥 갔다 와도 오르거나 일단 유지를 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윤석열 솔직히.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그 뭔가를 이렇게 제거하거나 없애고 싶은데 그렇지, 그때 본인이 나가죠. 하기 싫을 때 네.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대신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게 나갈 때마다 뭔가 미션을 주고 자기는 피해 나가서 나는 거기 관여 안 했어라고 이렇게 손 씻는 것처럼 마치 뭐 우리가 맞아요. 그런 느낌. 종교에 보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박혀 때 죽으시고. 빌라도 총독처럼 나는 관여 안 했어 니들이 알아서 한 거지라고 하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구나라는 네. 비판을 받았어요.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 그런 건 잘해. 나가서 지금 외교를 해보니까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아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못 하거든. 당부했는데 애매하거든. 네, 초당은 그 야당에 지금 비판할 뭐가 있어요? 지금 안에서 싸우느라 정신 그러니까요. 없는데. 초당은커녕 당 내 분열도 못 맡고 있는데 네. 어쨌든 내일 청와대에서 다 같이 만나서 밥 먹기로 했는데 필러버스터 때문에 개혁신당 그 국민의힘도 안 천하람 가지. 천하람 네, 대표는 네. 못 간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애초에 안 간다고 했고 네. 저는 애초에 뭐 그냥- 간다고 안 했어요 네. 장동훈 대표. 근데 단식 들어갔구나. 다들 단식이니까 밥까지 못 먹겠네. 단식을 지금 원래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는데 맞아요. 새로운 소식 네. 전해드릴게요. 이준석 대표도 장동혁 단식에 함께 하겠다면서 지금 멕시코 출장 중인데 조기 귀국을 준비하고 있다고 SBS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언제 올까요? 한 며칠 한 걸리겠네. 2, 3일 걸릴 것 같은데. 이틀 정도? 멕시코니까 오는 거 되게 오래 걸리죠. 한 40, 한 20시간은 8시간? 타야 되니까 비행기를 최소한. 그러면 진짜 한 번에 안 오니까. 오늘이 한 주말부터 시작하거나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예. 근데 귀국 이제 직후 장동혁 대표는 이제 이미 단식을 시작을 시작한 했잖아요. 거고. 네. 아니 제가 그 본보기 롤 모델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시절에 네. 출퇴근 단식 한 달 거뜬합니다. 그 말. 그때 맞아. 출퇴근 카페 단식. 앞에서 네. 출퇴근하고 당 대표실로 단식했어요. 가면 돼요. 저녁 때 추우니까. 근데 그 기억난다. 그때 이부자리 깔아주고 네, 했던 사람이 강선우 씨 아니었어요? 오, 진짜. 그때 막 화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럼요. 예, 이부자리 펴주고 그랬죠. 그렇죠. 이부자리 펴주고 그랬죠.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강선우 의원께서 그러면서 돈 받아 먹고 있어.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열심히 실세로 하셨는데. 실세로 등극을 하셔서 그러니까요. 야 대표님한테 저렇게 이부자리 깔아주는 저 실세시구나. 그래서 라고 여성- 해서 어감이 참 그렇다. 여가부 장관. 아니 근데 이거 아니 깔아주고 그러니까 있어요. 알아요. 이부자리 봐주셨어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다 안고 갈게요. 이상한 얘기는 나는 아니, 이상하다고 이부자리, 내가 이부자리 얘기했어. 봐줬다고. 아니 그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 사진이 나와서 아니 그게 아니 그 아니, 당대표 맞아. 있어 영상에. 알아 맞아. 그때 국회 앞에서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야. 야 뭐 저렇게까지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출퇴근 단식하면 한 달은 거뜬하기 때문에 근데 로텐더 안에 간헐적 서울 안에서 단식 하는 아니에요? 거잖아요. 일단 안에 안에서 있다가 안에서요. 왜냐면 이건 너무 추우니까. 아니 원래 네. 이재명 대표도 바깥에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네. 그때 9월이었어. 맞아요. 8월 날씨 말부터 좋은데. 시작했거든. 맞아요. 그때 좀 더울 때였거든. 날씨 밖에서 좋은데. 있었는데. 그 근데 이제 하늘을 이불 삼아 그러다가 자야지. 보름 가다가 보름 네. 정도 한 10일 지났을 때인가 이제 배고플 때 됐네. 당 대표실로 들어갔죠. 저녁 때 들어가겠다. 낮에는 나와 있고 저녁 때 들어가겠다. 뭐 누가 어떻게 알아? 당 대표실에 문 닫고 있는데. 뭐 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근데 네. 로텐더홀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뭐 이거는 그 명분 자체가 그 특검. 통일교 특검을 받아라는 거니까 저는 명분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지금 집권당에서 그걸 잘 안 받으려고 하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있으니까 그건 뭐 당연히 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원래는 민주당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결국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검. 아니, 아닐까요? 근데 약간 오. 민주당이 난 덜컥 한다고 했을 때 좀 이상했거든. 그게 너무 쉽게 봤는데 얘들이 진짜 하려고 받은 건가? 내가 봤을 땐 그게 아닌가요? 그냥 그때 계속 거부를 하면 이 명분이 사라지니까 일단 하겠다고 하고 협상에서 지지부진하게 이걸 끌면서 그냥 유야무야 없애버리자. 약간 이런 전략이었던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일교 특검하면 사실은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당도 사실 타격이 있을 수 근데 있잖아요. 제가 국민의힘 그렇죠. 모 의원한테 들어보니까 그 지금 협상 중인 특검법, 통일교 특검법을 보면 그 안 자체에는 민주당은 수사를 안 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대부분 국민의힘을 수사하게끔 돼 있다는 우리 거예요. 자충수예요 지금? 아니 근데 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협상을. 아니 민주당은 쏙 다 빠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보면. 진짜? 네, 그렇게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건 뭐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네, 한쪽의 얘기를 그래서- 들은 거니까.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하게 약간 좀 교착 상태에 있는 건데. 근데 보통 이렇게 단식은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카운터파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김성태 원내대표 때도 드루킹 특검 요구하면서 단식을 계속하니까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원식 대표가 와서 그만해라 우리가 받을게 했잖아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식을 끝내려면 뭔가 그런 명분이 필요한데 에서는 그냥 조롱해요. 그럼 누가 그래 네가 진짜 죽나 안 죽나 보자. 단식해 가지고. 그럼 단식을 끝내면 진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그림이 맞춰지려면 정청래 대표가 와서 단식 절대 안 옵니다. 절대. 근데 그 그림이 안 그려지면 그럼 어떻게 해요, 장동훈 출구 대표? 전략이 뭐냐 이거죠? 네, 단식 출구 전략은 병원에 실려가는 게 그렇지 이제 출구 전략이지 어떡해. 뭐. 녹색 병원 추천. 아니 근데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때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근데 우리나라도 좀 이상한 게 아니 무슨 기록 경시고 뭐 기록 경진 대회도 아니고 나 필리버스터 10시간 했어. 15시간 했어. 이게 무슨 솔직히 의미가 있겠어요. 왜냐면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원래 소수당이 그렇게 계속 연설을 함으로써 회기를 끝나게 만들어서 법안이 통과 안 되게 하는 게 그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선진화법 때문에 필리버스터 해도 24시간 뒤에는 그냥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표결을 해야 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필리버스터의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의원들이 너나 없이 이제는 그냥 그 24시간 정도 연장시키는 것들을 내가 했다라는 것들을 자랑하는 수단처럼 그렇지. 보여서 조금 필리버스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24시간을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때 상황이 약간 좀 개선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해봤자 며칠 가겠냐. 그걸로 얻은 박수가 이틀이면 끝날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보니까 일주일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은 이제 그거보다는 필리버스터 24시간 필리버스터보다는 조금 더 강한 거잖아요. 단식은 사실 목숨을 거는 네, 거죠. 단식을 하니까 네. 단식을 이제 해서 그 장동혁 대표도 지금 모든 상황이 본인한테 어려워요. 맞아요. 당에서 그 일단 고문단도 막 혼을 내고 계시지. 맞아요. 그다음에 중진 의원들도 만나겠다고 그러지.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다고 그러지. 의총에서도 오늘 뭐 보면 11시부터 시작해 갖고 뭐 오후까지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론이 되게 안 좋아요. 그렇죠. 조중동 이른바 보수 신문들에서 그 제목 자체가 나는 그런 살벌한 제목을 본 적이 맞아. 없어. 오늘 일제히 제정신이냐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장동혁 리더십에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장 대표로서는 뭔가 여기를 돌파하는 게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명분도 어쨌든 이번에 그 특검.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던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명분은 특검이지만 이 진위는 진짜 특검일까? 그래서 그 목숨을 건 단식이라는 걸 했는데 겸사겸사. 근데 그 겸사겸사면 그 얘기도 해야죠.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우리가 예측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폄하하는 거고 일단은 좀 봐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정치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본인이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요. 보세요. 굶어서 단식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너 그거 왜 안 해? 이렇게 이야기가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야, 너 당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그러니까 피하면 안 되지.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네. 이제 가서 이제 또 위로 방문하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때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네. 언론도 이러면 비판하기가 어렵잖아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뭐 정치인으로서는 본인이 가장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래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결과 그 선택에 대한 이제 책임을 져야죠. 그쵸, 만약 그러니까 결과가 제 말은 그거예요. 네. 장동혁 대표의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사실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함이다라는 진위가 우리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될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단식을 선택한 건 잘한 것일까? 이 진위가 제대로 전달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잘한 거죠. 장동혁 대표 입장이면 그건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글쎄. 근데 이제 이게 그 목숨을 건 행위가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특검을 쟁취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국민들의 지지밖에 없어요. 민심의 지지 외에는 지금 무슨 방법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장동혁 대표의 어떤 단식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좀 재미있는 게 그 이준석 대표가 자기도 이제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돌아와서. 네네네. 근데 돌아와서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를 만났었잖아요. 만났었었는데 그때 모양새가 아주 이상한 게 이준석 대표가 주고 장동혁 대표가 종인 것처럼 오 그런 느낌 그런 받았어요. 느낌. 뭐 인사하는데도 뭐 오. 딱 이렇게 여기 맞아요. 그 사진부터 시작해서 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게 이준석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장동혁 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쁘거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놓고도 심지어는 전한길 얘기 보셨죠? 전한길 씨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준석을 네가 만나?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면서 장동혁 대표를 또 맹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신 그러니까 거예요. 이른바 극우 진영에서는 다 싫어? 이준석과 만난다? 그것 자체가 너는 우리의 배신자야. 배신자야 라고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본인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처지가. 어디 가서 진짜.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같이 하면 단식을 같이 한다. 네. 그럼 이제 계속 그게 이렇게 사진이 찍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른바 극우 진영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러게요. 이것도- 같이 단식하면 또 그 그림을 좋아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보시면 이것도 보면. 상당히 너희 지금 같이 이제 깐부 먹은 거야?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평가가 나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좀 며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또 하나는 음. 단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네. 그리고 사실 의원들도 호응이 없어. 없죠 지금. 예, 별로 그냥 그게 진짜 문제인데. 형식적으로 가서 네. 맞아요. 얼굴이나 한번 비추고 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근데 이걸 잘해야 돼. 이재명 대표 때는 네. 온 사람 다 목록을 다 작성했어. 그렇죠. 예. 예, 다 작성했어요. 다 작성했어. 그래서 결혼식 그게- 그래서 방명록 안 온 작성하듯이. 사람도 있어. 안 온 사람들 다 그 다음 공천에서 다 그렇지. 빼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살생부라고 그랬어요. 예, 예, 아 예, 이재명이 예, 살생부를 예, 만들고 예,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와서 뭐 친구도 봐드리고 뭐 예. 온갖 것들 했던 건데 문제는 지금 이제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비토 여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상 이제 물론 이제 시간이 며칠이 이제 또 최소한 뭐 일주일 이상 가겠지만은 이제 그 사이에 당내 의원들의 어떤 진짜 응원 방문을 놔두고도 상당히 이 기사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어떤 의원이 왔냐, 어떤 의원이 또 아직까지 안 왔냐. 그러네요. 또 107명밖에 안 돼가지고 금방 파악되거든, 솔직히. 아까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장동혁의 단식은 한동훈 제명의 성난 여론을 잠재우지 못한다. 단식한다고 해서 잠재워질 것 같지 않다라고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에 글을 어휴, 그렇게 세게 남겼어요. 얘기했어요? 예, 요즘 같은 당 배현진 의원 의원인데 열이 열이래요, 열이. 약간 야. 배현진 의원이 오. 제일 제일 세요 요새. 아니, 오늘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좀 오, 아니 그러니까- 거기 페이스북 보니까 무슨 한동훈 대표의 팬덤 10만 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네. 10만의 강력한 한동훈 팬덤은 물론 이 난리를 지켜오던 우리의 보수 중도의 유권자들이 실망해서 아예 선거를 포기하거나 우리 선거에서 또 한 번 심판하기로 결심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위기의 기로 갔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한다고 해서 잠재워지지 않고 모든 일은 총책임자로서 장 대표가 매듭을 잘못 지은 매듭을 직접 풀어야 한다. 아유 배현진 의원 세게 얘기하네. 근데 하여튼 어쨌든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될지 그 여론이 어떻게 한 움직일지. 일주일 정도가 고비지 않을까 싶네요. 와 근데 일주일 단식이 진짜 말이 쉽지. 단식이요? 지금 네.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와 근데 이건 진짜 내가 봤을 목숨을 때는 건 게 맞아요. 왜냐면 저도 한 달 종종 단식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 살 때문에 건강상. 본인이 단식을 하시고. 네, 저 단식을 해요. 그래요? 그 제 동생도 한 일주일 넘게 단식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기도원 진짜? 같은 데 가서 저희 가족도 약간 그리고 비우면서 명상하는 그런 어. 좀 좋아해서 야 근데 이거 일주일을 명상원에서 할 때는 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네.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네. 가까스로 하지만 이거 진짜 목숨을 건다는 거는 해본 사람이 알아요. 옛날에 네.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23일인가 단식을 했었죠. 아, 그니까요. 네. 와. 그래서 실려가서 그때 이제 이거 그때는 이제 군사 정권 때니까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23일을 단식해서 그 판을 그래서 그때 무슨 저 판을 좀 바꿨었죠. 제가 좀 네.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선거판을 좀 바꿨던 그런 네. 경험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헝거 스트라이크인데 이 단식은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기도 해요. 약자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그런 선택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희화하거나 그런 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그 단식을 하는 것들에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유가 있는 것은 또 그건 그대로 우리가 분석하더라도 그 자체를 뭐 비판하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그런 또 굉장히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지금 우리 저 지지자분들도 이 단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너무 조롱하는 발언이나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좀 냉정하게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은 좀 냉정하게 어떤 앞으로의 이 활로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법적인 어떤 방법을 이제 이 제명이라는 조치에 대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해결을 할 것인가 뭐 진짜 복잡한 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3자 밖에서 봤을 때는 진짜 수가 잘 안 보이긴 해. 이 상황 자체가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예, 생각해 보면. 예. 그러니까 저는 아예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기 전에 그냥 제가 농담적으로 우리 대기실 같은 데서 얘기하면 그냥 한동훈 대표가 그냥 개항으로 가서 출마 선언을 해버리는 게 최고다. 어? 가능성 있어. 아니 그리고 어쨌든 간에 6개월 동안 내가 밭을 가겠다, 성과를 거두고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해버렸으면 어땠을까. 뭐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당권파가 뭐 해야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이러한 좀 정치적 해결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좀 법적인 또 법원으로 가지 않을까. 개항가라는 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 그러니까 거고. 어디든 출마를 좀 험지로 가야지. 네, 정치적 승부수를 띄워야 조금이라도 된다. 양지는 절대 공천을 안 줄 거 뻔하니까. 아니, 뭐 험지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그냥 짜내겠다는 입장인데 뭐 개항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또 오늘 이준석 대표는 서울시장 나가라 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진짜 본인은 뭐 경기도지사 나가. 창당하거나 네. 뭐 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뭐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대표 잘 되라고 무슨 조언해 준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둘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사이가 안 좋지 사이 안 않아요. 난 근데 사이 그게 안 아니 그러니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 그냥 예. 그러니까 되면. 내가 한동훈 대표한테 조금 의문은 뭐냐면 어찌 보면 지금의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과 어찌 보면 이렇게 세력적인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연대 비슷한 좀 그래도 이렇게 좀 뭐 사이가 괜찮은 것 같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또 양쪽은 또 그렇게 사이가 원만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점을 왜 그럴까? 둘 사이에 뭐 그렇게 구원 관계가 있을 이유도 없는데.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는 없는데 네. 뭐 그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스타였던 사람이 새로운 경쟁자 스타가 등장해서 아, 그 사람이 훨씬 더 자기보다 인기를 얻을 때 네. 그럴 때의 느낌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늘 보기에는.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죠. 아니 뭐 예. 아니 그 오세훈 시장님은 안 그러겠어요? 아, 나도 말이야. 나도 그 스타인데. 당에서 예, 어? 그럼요. 그 스타였는데. 그럼요. 근데 무슨 뭐 내가 훨씬 왜? 젊은 친구가 나타나서 팬덤이 생겨나고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 당 대표를 하고 뭐 이런 거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묘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동지 있겠네. 의식도 있겠지만 경쟁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좀 더 할 것 같고.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삼국지를 보더라도 조조를 조조를 무찌르기 위해서 성공과 유비가 손을 잡잖아요. 그래야죠. 나중에 또 둘이 네. 싸우지만 뭔가 좀 내가 보고 있으면 좀 그렇게 가야지 보수 진영 내에서의 어떤 세력 대결이 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요구하는 게 지금 이번 단식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계속 그러게요. 러브콜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하고 지금 같이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솔직히 지난번에 우리 당에서 그 김문수 대표와 만났을 때 한동훈 대표가 그 만났을 때 김문수 대표가 덕담을 해주면서 아 우리 당의 보물이다 왜 쫓아내려고 그러냐 하면서 러브샷 하자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물하고 사진은 그거 한 건데 그 사진을 보면서 무슨 계엄 옹호 세력과 사진을 찍었다 이러면서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좀 그러니까 양쪽이 안타까워. 조금 날이 서 있어.
어, 또 이준석 직접 비판을 안 해 또 보면. 아니 직접 비판을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조금 이렇게 비판하는데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조갑재 의원이 얘기하듯이 뭐 상당히 좋은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참 젊은 어찌 보면 이제 기성세대에 비하면 조금 젊은 정치인들인데 좀 그런 점들이 많이 아쉽다. 제 개인적으로 그냥 봤을 때. 예. 범보수 빅텐트가 진짜 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텐트는 이제는 정치권에서 없어. 의미가 없어. 없어. 뭐 총선 텐트 때도 다 뭐 그놈의 텐트 많이 쳐봤지만 찢어졌어.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제 하여튼 뭐 이제 국민의힘 국면은 이제 단식 국면에 들어가면서 한 일주일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요. 또 이준석 대표가 또 합류했었을 때 또 맞아.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 다른 또 그림이 그려질 수 있고 이제 또 당내 상황과 이게 접합이 돼 버려 있는 네. 상황이니까 그쵸.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좀 가늠은 안 되기는 건 사실이에요. 네. 현재로서는 잘 안 어울려요. 음. 모양새가 잘 안 맞는 건 맞아. 장동영, 이준석. 예, 그게 그 생각이 좀 달라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나 지금 현재 지도부가 그 윤석열 그 김건희 씨와의 절연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모든 것에서 다 삐걱삐걱 될 수밖에 없어요. 언론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당내에 그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과도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그 극우들과 절연하고 그리고 당을 정상적인 당으로 좀 이끌어 가 주셨으면 그러길 정말 바래요. 그걸 위해서는 그 지금 현재 윤리위원장 그리고 당무감사위원장부터 해임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당의 당무감사위원장,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어떤 분노감을 느끼고 이분들이 도대체 누구를 당무감사를 하고 누구를 윤리심사를 합니까? 아니 멀쩡했던 우리 여상원 그 윤리위원장 부장판사 출신을 그 모멸감을 주면서 쫓아내 버렸잖아요. 이거 하려고 쫓아낸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서 그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칼을 가지고 그리고 장해찬 같은 박민영 같은 그런 입을 가지고 스피커와 칼을 가지고서 당을 다 쳐서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인 사람들 다 날려버리고 이 당을 다시 극우화하겠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런 사람들 좀 빨리 잘라라.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가속 페달을 엄청 밟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한동훈 대표한테 재심을 할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서 그냥 김 빼잖아요. 김 빼자는 거예요. 어차피 재심 청구 안 한다 했잖아요, 그냥. 근데 어제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 뒤로는 아직 입장 발표가 강행을 없었죠. 해버리면 너무 욕 먹어서 터져버리잖아요, 이게. 터져버리죠. 네, 그리고 터져버리죠. 가처분 가면은 아마 바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인용이 될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분노가 표출되고 이게 여러 군데서 이게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조금 김 빼자. 김 빼고 그다음 조금 지켜보고 한 발 물러서서 뭔가 화해손을 내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화해손은 아니고. 아니 그러고 지금 단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도록 그렇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입을 막아버린 입틀막. 그쪽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단식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지. 야 빨리 화해해 아니면 네 화해가 아니죠. 말을 못하지. 네가 다른 사람들 좀 쫓아내고 약간 정리 좀 해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눈물 같은 거네. 뉴스를 보니까 예. 이 당권파의 입장이 그 며칠 좀 뭐 떠들다가 말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당초에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단식 들어간다. 그럼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해? 자기가 최소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는 최소한 할 거라고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걸 텐데 그 사이에 최고위 열리고. 그 사이에 뭐 최고 열리겠죠. 26일 이니까. 일을 하니까 당문을 하니까.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제명 결정이 되고 그러면 단식 힘이 또 딱 빠져서 그렇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제 법적인 법원으로 가서 이제 뭐 가처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단식 도중에 최고위 열려가지고 제명 이제 뭐 땅땅땅 결정이 그건 이제 되면 뭐 조금 지켜볼 일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시간 했어요. 아유 어딜 가세요? 아 시간을 저는 너무 한 지금 시간이네. 이거 한 시간 유익해서 더예요? 아니요 30분 정도는 더 에? 합니다. 아, 뭐 이렇게 길게. 아니, 지금 뭐 한두 번 오신 게 아니, 아닌데 한 시간이면 되지. 지금- 왜냐면 우리 시청자들도 지치세요. 빠지잖아 지금. 아유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지금 재심 안 한다고 했는데 입장 번복할 가능성이 있나요? 무슨 입장을 뭐 그러니까 재심을 안 한다는 하겠다고. 거 바뀌겠어요. 재심을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이게 왜냐면요. 네. 무슨 그림이냐면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 재심을 하겠다는 거는 이건 나름대로 정치적 노림수예요. 지금 제명을 했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언론이 전부 다 이거 좀 제정신이야 미쳤어 이러고 있는데 딱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하자가 많아. 그러니까 이거 바로 가면 가처분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우리가 얘기도 들어줄게. 그러니까 절차적 흠결을 좀 고칠게. 그러니까 들어와서 너 사과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제명이 아니라 당원권 정지 2년 이런 식으로 가면 사람 더 바보 만드는 거거든요. 마치 자기들이 시혜적인 입장에서 아 제가 와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 그 당원권 정지 2년으로 뭐 한 이렇게 줄여줄게 저처럼 뭐 제가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받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이건 정말로 사람을 갖고 노는 거잖아요. 그 새벽에 1시에 제명을 해놓고서 그다음에 아무런 반론 기회나 그런 걸 주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이 근거를 삼았던 것이 조작된 그런 당무감사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서 제명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사과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자기들이 여전히 칼자루를 들고 너 들어와서 우리 고개 숙이면 너 좀 봐줄 수도 있어라는 식으로 흘리는 거잖아요. 이건 아주 교활한 정치적인 술수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보가 아닌데 그 정치적 술수에 그 끌려다니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굳이 불효하다. 이거는 재심이 아니라 윤리위원장을 잘라야 돼요.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을 해매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고 그것을 명백히 2차례에 걸친 판결문 번복, 그 결정문 번복, 그리고 당무감사위원장은 엉뚱한 사람을 바꿔치기 해서 그 조작한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시인했고 둘 다 시인했잖아요 잘못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왜 놔두냐고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아 양쪽에서 뭐 이거 저 화해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들을 때마다 아니 도대체 시시비비를 안 가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정치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당무감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해임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건 제 견해예요. 네. 무슨 뭐 그 한동훈 계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가 아니라 제 입장, 제가 보기엔 그래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굉장히 유감이다 가족들 문제로 이렇게 시끄럽게 돼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거꾸로 그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조작과 엉터리 결정을 내린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소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마치 무슨 시혜를 베풀듯이 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고께서 가시려고 그러니까 다시 많은 분들이 또 다시 들어오시고 계시니까요. 저희 핵심만 몇 개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저를 비롯해 우리 국민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많은 지지자분들이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서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닌지 이제 보고 싶어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큰 관심을 갖고 계실 건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도 정치부 기자 오래 했지만 그런 그랜드 전략이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정치 상황이 너무 계속 변해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크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개항에 출마하든가 무슨 뭐 어디에 출마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느 자리에 나올지도 알 수가 없어요. 보궐선거가 어디서 이루어질지. 지금 뭐 하는 거는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있는 아산, 충남 아산, 그다음 평택이 지금 돼 있고 계양이 하나 돼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그 군산인가에 나왔잖아요. 군산에 하나 돼 있고 그다음에 양문석 씨가 네. 있는 안산 네. 이렇게 해서 양문석 씨는 3심이니까 지금 네. 대법원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화성갑이 송옥주 의원인데 거기가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데 1심에서 징역형 1년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가 다 합치면 9개인가 10개인가 네. 그래요. 이게 1심, 2심, 3심에. 근데 3심에 올라가 있는 게 양문석,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심에 항소심에 올라오는 게 또 2개인가 있고 또 1심에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지역이 어떻게 나올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거고 시기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한동훈 대표는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그 배지를 역시 달아야지. 그 배지 달면 좋죠. 왜냐면 국가가 보증해주는 그쵸. 국회의원들이 제일 강한 게 뭐냐면 9명이나 된 자기 보좌진을 국가가 돈을 대주는 거예요. 우리가 월급 주는 거죠. 우리가. 네, 국민들이 월급 주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그 국회의원님으로서 해서 본인이 그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특혜가 있어요. 특혜라는 게 물질적인 특혜가 아니라 예, 예. 예를 들면 그 국민들과 접촉할 수 있다든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라든가 언론으로부터 계속 그 언론과 접촉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특혜가 있는데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는요 이미 뭐 좀 이런 얘기하면 아 저 자식들 뭐 교만해 이렇게 비판하실까봐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조갑재 대표가 얘기한 대로 3김 정도의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든 안 달든 여기저기서 다 한동훈 얘기만 하잖아요. 술자리에서 밥 먹다가 뭐 하다가 뭐 하면은 야 한동훈이 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야 무슨 뭐 난 걔 마음에 안 들어. 야 무슨 소리야? 야 한동훈밖에 더 있어? 진짜 최고의 화제거리죠. 언제나 지금 화제거리가 현실점. 되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정치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통령도 그렇게 안 해요. 이미 대통령 돼버렸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우파인 분들이 이제 막걸리 드시면서 막 욕하는 뭐 안주가 되겠지만 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그 정도로 화제가 화제성이 되고 된 그런 분들이 없어요. 없죠. 예.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한동훈 대표가 무슨 저 당직을 갖고 있든 뭐가 됐든 그거 상관없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보수 진영에서 가장 와서 연설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정치인은 정치인도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장동욱 대표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뭐 죄송한 얘기지만 장동욱 대표가 화나시겠지만 장동욱 대표는 어떻게 잘못하면은 홍준표 전 대표 꼴라요. 오지 말아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스타성이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이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서 이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전개될 텐데 뭐 한동훈 대표가 무슨 정치하는 게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한동훈이 얘기하는 좋은 정치라는 것은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권력을 잡겠다는 것이지 뭐 내가 그 국회의원 배지 달아서 우리 지역 내에 이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조금 지켜봐 주세요. 이거를 네. 뭐 어떤 그랜드 플랜 그런 게 있으면 그 플랜이 공개되는 순간 그 플랜은 플랜이 아니지. 이게 뭐 그러면 안 되나? 한동훈 대표는 그래 내가 우리 가족이 당무 게시판 글 쓴 거 사과할게. 그럼 장동혁 대표도 그래 징계도 중단할게. 양쪽이 같이 비를 좀 맞으면서 서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정치적인 결단과 그림 안 될까요? 이미 타이밍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왜요? 윤리 나오기 전에 있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단식장에 가서 한동훈 대표가 할 수도 있는 아이, 거죠.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다 생각은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졸려요? 음? 졸려요? 아니 그건 아닌데 어떤 그림을 당이 떨어지네. 당이 떨어질 때가 됐죠. 네, 당이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네. 아니, 두 분이 사실은 계엄 해제 의결까지 같이 했던 너무나 가까운 정치인이 이렇게까지 대립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니, 그러니까 시너지가 저는 예. 장동혁 대표가 좀 안타까운 게 그 점이에요. 비상계엄 해제에 본인도 참여를 했던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진짜 여당에 정말 그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하겠다고 했을 때 나도 비상계엄 해제 들어갔던 사람이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또 그런 점은 또 내세우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이제 뭐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이 다 정치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지방선거까지는 가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지금 이슈가 지방선거까지. 아니 이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장동현 체제로 가겠죠. 예. 안 갈까요? 모르겠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어떤 풍랑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또 실상 진짜 최고위원들이 물러나지 않으면 지도부 붕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지도부 붕괴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장동혁 대표하고는 사실 개인적인 친분도 있어요. 그분이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알고 있던 분인데 그 장동혁 대표는 그 선택을 제대로 했다면 이거 제 기준입니다. 뭐 제가 뭐 어떤 선택이 옳다 그러다는 각자의 판단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차세대 주자로 뛸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갈 수도 있었어요. 비상계엄의 해제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물병 던지고 뭐 난리치면서 쫓아내려고 할 때 국권이 버텨냈으면 그러면서 그 밀고 갔다면 그러면 굉장히 유능한 정치인으로서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세대 교체의 차세대 주자들로 뛰었을 거예요. 그렇게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해 버렸어요. 이른바 윤호개인 길을 선택해 버린 거야. 그걸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앞으로 윤호개인이 얼마나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면 지금 이른바 극우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시위하는데 2,300명 집회 신고하는데 20명 왔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되신 거기는 거예요? 한 줌도 안 된다고 보고 아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네. 그분들이 아무래도. 저 페북에서 그분들이 글 올리면서 뭐 난리치는 거 있잖아요. 점점 줄어들고 최고님 페이스북에 제 페이스북에 댓글 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이제 단톡방 같은 게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이른바 강성 뭐 그 몇천 명 방을 만들어서 잘 나갈 때는 3,000명 이상 됐었어요. 지금은 몇백 명 수준으로 확 다 줄어들어 아니 버렸고 어저께 장해찬 부원장이 뭐 어디 방송에서 자기는 윤호개인을 하진 않겠다. 아 페북에 썼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 얘기도 했죠. 그래가지고 또 그 본인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엄청 욕 먹었거든. 그랬겠네. 근데 뭐 본인은 또 그런 마음이 아니다. 어쨌든 나 하는데 이제 뭐 오늘 갑자기 또 대법원 판례가 판결 나면서 또 오늘 맞네. 방송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맞네요. 본인이 이제 유죄 판결로 네. 파기환송했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원래 나오는 방송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오늘 상심이 크셨구나. 네. 거기에 신주호가 나가 있더라고 그 자리에 신주호 부대변인이 거기 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거 그 파기환송돼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엄청 타격을 받는 타격이 거잖아요. 일단 이제 벌금형이 나올 건데 이제 그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가 되게 중요하게 돼버렸죠. 1심이 원래 150만 원이었죠. 예, 예. 2심에 무죄였던가요?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유죄 근데 확정됐죠. 두 가지 혐의 중에서 하나는 유죄고 하나는 이제 무죄 확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학력 부분은 무죄가 확정이 됐고 그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거라서 이게 이제 100만 원 벌금이 이상이면 10년이죠. 5년. 아 선거법인데도? 예, 아, 5년. 5년간 출마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야 요즘 너무너무 신나서 멘트도 세게 하시던데. 그러니까 오늘 멘트가 없잖아요. 뉴스가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슈가 많은 날에. 그럼 예, 당분간은 좀 말을 아낄 조금 애매하지 있겠네요. 않을까 싶은데 또 금방 또 나오겠죠. 그리고 또 그렇군요. 장동현 대표가 지금 단식 중이라서 지금 이런 시국에 당직자들이 뭔가 이렇게 엄한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당에서는 보통은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보통 그 당직자들도 좀 조용히 있거나 뭐 좀 하는. 왜냐면 당 대표의 권한의 행군이 자리잖아요. 그것이 부각되도록 하는 게 뭐 그게 맞지 원래는. 네.